이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5시 반도 좋은데 그때는 한 1, 20분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목소리도 좀 어눌하고, 아마 저는 잠을 깬다고 운동도 하고 씻고 뭐 1시간 가까이 보냈지만 완전한 상태로 다 깨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을 그럼 글을 아침 글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다가 이걸 미뤘더니 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생각도 좀 더 곱씹어지는 것 같고, 포스팅도 하면서 그러한 내용도 좀 달았고, 그래서 어제 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는 바람에 오늘 어차피 포스팅 글쓰기를 하면서도 활용을 했던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에게 좀 몇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파레토의 법칙이 기억이 안 나서 20대 80 법칙으로 80대 20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좀 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 우선순위, 시간 관리에 있는 우선순위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파레토의 법칙은 1895년에 이 이론을 처음 정립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파레토는 몇 년 동안 인간을 두 부류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집단, 즉 중요한 소수로 이름이 붙여진 집단이 전체 그 이탈리아의 전체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80%를 하찮은 다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이탈리아 전체 부의 20%를 겨우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추후 다양한 경제나 마케팅에 적용이 되면서 이 80대 20 법칙은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줬고요. 자, 이 법칙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하는 모든 활동 중 20%만 가치가 있으며 이 20%는 전체 중요한 가치의 80%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를 시작할 때 실행 목록에 10개의 사항이 있다면 그 가운데 2개가 나머지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위 20%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아까 같이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표현이 되는, 우리가 얘기한 우선순위라고 표현이 되는 그것들이 이제 이것도 줄을 쳐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에다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일의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통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중요한지, 왜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업무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20%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있는 80%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자꾸 이제 그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뭐냐면, 급한 일이냐 이게 중요한 일이냐예요. 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먼저 급한 일을 중요한 일에서 분리해내야 된다.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요한 일이 긴급한 경우도 거의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잘못 판단해서 쓰기 때문에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는 거다, 이 얘기죠. 긴급한 업무는 즉시 처리되어야 할 일일 뿐이다. 단지 긴급한 업무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긴급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긴급한 업무는 즉시 처리되어야 할 일일 뿐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면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긴급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져 보인다. 자, 이 중요한 얘기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져 보인다. 우선순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대성일 것이다. 중요하다는 것은 당신의 실행 여부에 따라 심각한 잠재 결과를 내포한다는 뜻이다.
중요하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수반 결과가 없는 것이다. 실행 여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실행 여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수반 결과가 없는 것. 즉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걸 왜 하느냐고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 중요한 일은 잠시 연기될 수도 있다. 중요한 일은 긴급한 일과는 구분하다면 이것은 당신 인생의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중요한 일은 잠깐 지금부터 밀어놔도 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결과를 수반하는 일이다. 그러나 시작 단계에서 좀처럼 긴급하지는 않다. 중요한 일이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긴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꾸준하게 한 걸음씩,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일이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 아끼면서 진짜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저번에도 누차 강조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던 사람을 잃게 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저한테 굉장히 준 큰 거예요. 왜냐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내일이 저 여기서 출근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간 정말 아끼면서 하고 싶은 일 충분히 하시면서,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일이니까 이렇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도 두면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목록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것은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실행에 따른 중요 잠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 개를 구분을 하지만 혼용을 하지 말되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대로 처리를 해라. 먼저 일과를 조정하여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부터 하라. 이는 즉시 실행해야 하며 시한이 빡빡한 경우도 많다.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라. 장기적으로 중요한 잠재 결과를 수반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큰 효율과 성과를, 장기적인 잠재 결과가 예상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일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큰 효율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강의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도 강의의 재료로도 하나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오네요. 그다음에 한계사항을 확인하라. 이건 뭐 장애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약 요인의 법칙.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런 원칙이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 능력, 자질,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겪는 문제나 좌절은 언제나 내부의 결집이 반영된 결과다. 내가 가진 원칙은 이룬 적이 없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에 배우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여 숙달하라. 이거 중요하죠. 이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핍된 기술과 자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건 별표 10개 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기 개발. 이거는 뭐 더 말할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필요한 기술들, 여러분이 새 삶을, 다른 삶을 만들고자 한다라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네, 뭐 장애물에 관련된 거예요. 장애물 제약 요인 분석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분야와 목표를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뭐 장애물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여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기억하라. 최악의 시간 활용은 필요하지도 않는 일을 매우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시간의 활용은 필요하지도 않는 일을 매우 잘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도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일단 우선순위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뭐. 그 다음에 중요도가 낮은 80% 일을 연계하여 확보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20% 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한다. 효과성은 네, 요 부분 오늘 내가 글에서도 제가 옮겨서 쓰기도 했지만, 언론을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효과성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래요. 일을 제대로 하는 거래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는 리더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관리자는 단지 일을 제대로 할 뿐이다. 좋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 ABCD 기법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로서의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방법과 시기는 그 다음 문제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뭐 25분씩 맨날 찍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멈춰라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필요 없는 걸 멈추라. 지금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하는 일을 멈추는 만큼 필요 없는 일을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삶과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멈춰야 할까라고 물어봐야 한다. 어떤 일을 멈춰야 할까? 물어봐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 ABCD 기법, 이거는 제가 표시를 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지금 올려놨어요. 요 아예 제 블로그 링크 하나 달아놓을게요. 자, ABCD 이렇게 2도 나누는 거예요. 업무의 우선순위의 목록을 중요한 거로 나누는데, A는 꼭 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일. 그래서 A라는 업무를 해놓고 A라는 업무 중에서도 좀 중요한 업무들이 있으면 A1, A2, A3 이렇게 나눠라. B 목록은 B 업무는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 않거나 실패하면 그리 심각하지 않으나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른다. 마치지 못한 A 업무가 있다면 B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도 있다. A, B. 그 다음에 C는 하면 좋은데 A 업무나 B 업무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위에 밀리는 거지. 일단 A부터 하고, A가 다 끝난 뒤에 B를 하고, 그 다음에 D가 중요합니다. 좀 별표 쳤어요. 가능한 모든 것을 위임하라. 왜냐하면 위임이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이 위임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면 맡기고 비용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10만 원이고 의뢰를 하는데 5만 원이면 500원 갭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여러분이 해라. 이건 팀 페리스 책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E는 이레이저. 가능한 모든 것을 제거하라. E는 제거를 나타낸다.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도 되는 일은 매일 업무 목록에 자꾸 끼어든대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만큼 할수록 내 자신의 시간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안 해서 내 스스로 통제를 하면 더 많은 일을 그만둘수록 일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A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가성비, 효율성 면에서도 좋죠. 그래서 이 ABCD 기법,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재설계해라 이거예요. 재설계해서 주안점을 둔 거를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순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노력을 지속해라. 그 다음에 외부 위탁, 위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고 그 시간, 그렇게 해서 위임된 시간을 오롯이 A급 최우선 순위에 있는 업무를 성취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굉장히 당겨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13분 만에 오늘 정리를 했네요. 25분 동안 쓸데없이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앞으로는 이 내용은 이렇게들 진행들을 할 거고, 저 역시 중요한 내용들은 좀 메모를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강사였습니다.